안녕하세요.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시리즈로 해서 우리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국토와 대일본 관계의 영토 관계 정립을 위해서 특히 해양 영토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영유권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해양 영토와 독도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때 독도를 가장 먼저 침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주제의 사실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독도를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독도만이 제일 먼저 이렇게 일제가 우리를 침탈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그 이전에도 우리 대한국토를 침탈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독도 침탈에 앞서갖고 어떤 4번에 걸쳐갖고 우리 조선을 능멸했던, 침략했던, 또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우리 한반도가 너무나 국제정세에서 중요한 이치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개념에서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우리 한반도를 노렸던 이런 역사에 대해서 먼저 독도를 얘기하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독도를 아는 것은 민족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는 독도를 모르면 민족을 모른다라는 얘기죠. 독도를 지키는 것은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기록보다는 역사 인식이 보다 중요합니다.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는 대한민국 역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독도를 신라시대 512년 지증왕 때 이사부가 복속한 것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독도는 역사의 기록, 그 이전부터 우리 땅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꾸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면은 자꾸 이사부 얘기를 하고 지증왕 512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기록에 나와 있는 현상이지 그 이전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군조선 이래 단 한 번도 남의 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만큼 미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도는 지증왕 512년부터 우리 역사 이런 것은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만들어질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었고 우리 영토였습니다. 다만 역사적 기록이 지증왕 512년 이사부에 의해서 최초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국토가, 즉 여러분 말하는 한반도가 어떤 지정학적인 중요성,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한국토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대륙이라고 하는 건 어디죠? 저쪽 영국서부터 넘어와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블라디보스톡 있는 이까지를 우리가 대륙이라고 합니다. 이 대륙 세력은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이쪽에 태평양에 있는 이 해양 세력은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국토라고 하는 것은 이 대륙 세력과 이 해양 세력의 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학에다가 정치가 더해지면은 지정학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리학에 경제가 더해지면은 지경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대한국토라고 하는 것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접점이다 보니까 엄청 중요한 자리다. 이러다 보니까 늘 강대국이 이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특히 우리가 일제 강점을 맞이한 어떤 그 이전 역사와 그 이후 역사,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대한국토를 언제부터 어떻게 침략을 했느냐, 이미 일제 1910년 일제 강점기 이전 4번에 걸쳐서 일본은 우리를 도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도발한 것은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제 이 대한국토가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 대한국토가 분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웃기는 얘기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강대국들하고 일본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우리 한반도를 분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떻게 하죠?
일본이 이제 우리 대한국토를 교통망으로 이용을 해갖고 대륙으로 들어가는데 길을 내줘라. 이렇게 시작된 게 임진왜란입니다. 그 임진왜란에 1592년이죠. 일본의 고시니 유키나가가 평양 강화회담을 합니다. 누구하고 하냐면은 명나라고 합니다. 명나라 심유경하고 올라가다가 이제 전쟁을 하다가 피로해지니까 대동강변에서 이제 명나라 심유경을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여기서 우리 전쟁을 중단을 하고 이 대동강변 이 부분 너네가 갖고 가라. 그리고 이 남은 우리가 갖고 가겠다. 각국이 통치하자고 하는 걸 제안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에죠. 1593년 6월 달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8도 중 우리나라 8개 도 중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남부 4도를 일본에 활양해갖고 우리 조선 분할을 해갖고 그 위쪽은 경상도, 평안도, 황해도는 너네가 가져라. 명나라 보고 너네가 갖고 이 남은 우리가 갖겠다. 우리 조선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랑 상관없이 명나라 심유경하고 이쪽에 일본의 고시니 유키나가 그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를 분할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이미 이 대한국토는 이때 한번 분할이 됐다. 지금 우리가 38선 분할이 되고 휴전선 분할이 됐죠. 두 번에 걸쳐갖고 근대사에서 분할이 됐는데 그게 처음 분할이 된 게 아니다 이거죠. 이미 이때 분할을 하더라도 물론 이 분할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안 내용이 고시니는 대동강 동쪽 땅은 일본이 갖고 서쪽은 조선의 땅으로 인정하는 안도 제시를 했고요. 이 제안의 이유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군대가 대동강 중심으로 점령을 이미 그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현재 그 자리에서 전쟁을 끝내자 너무 필요하니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명나라에서 받아들여졌으면 이미 우리는 1590년대 당시에 우리 한반도가 분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명나라의 병우상서 석성이죠. 석성이 나서갖고 이게 그 조선과 우리 명은 이런 관계가 아니다고 그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불가하다고 주장을 해갖고 이게 무산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의 이 석성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한반도는 분할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조선은 그때부터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이 이제 해양 세력이 이제 이쪽으로 아시아로 진출을 하죠. 진출을 해보면 동아시아에 왔더니까 개화를 일찍 한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큰 나라인 청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9세기, 20세기 초에 해양 세력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진출을 아프리카로 진출하고 아메리카 쪽으로 남아메리카 쪽으로 진출을 하고 이 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는데 해양 세력이 영국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그 이북은 청나라가 관장을 하고 그 밑쪽은 일본이 관장하는 분할안을 영국이 제시를 했어요. 참 웃기죠? 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정학적으로 여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대륙으로 올라가는 접점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영국이 야 서울 중심으로 이쪽은 청나라가 갖고 가고 밑쪽은 일본이 갖고 가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시아 지배권을 손에 장악을 하기 위해서 영국이 전체 총대장을 하고 양쪽의 나라를 땅을 나눠주는 안이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중심되어 본격적으로 아시아를 진출하던 이 시기인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러시아가 동방정책을 펼치고 이 브라디보스토크까지 진출해갖고 어떻게 되죠? 남하정책을 펼치는 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일본과 청리 조선을 그냥 갖고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영국은 나름대로 국제정치의 질서를 잡아가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결과는 이제 청나라는 그 영국이 그 안을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할하는 안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1894년도인데요. 이걸 청나라는 받아들입니다. 청나라는 받아들이는데 일본은 이거를 안 받아들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1868년도에
그 이전에 67년대 대정봉환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나죠? 유신이 일어나죠. 유신이 일어나갖고 어쨌든 서구화가 되다 보니까 즉 청나라는 이 안을 받아들이는데 일본은 굳이 이 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 우리가 다 먹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나라는 영국 안에 수락을 하는데 결국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려고 거부하는 바람에 이 당시에 이렇게 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우리 한반도가 분할되는 두 번째의 이런 안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의 또 이 분할이 한번 또 이루어집니다. 참 웃기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땅 갖고 저네끼리 강대국이 들어서 갖고 저네끼리 우리 나눠 갖고 너네 여기 가져 우리 이거 가질게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들입니까? 하지만 이거는 엄연한 역사적 팩트고 역사에 나타나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다시 동방 정책을 펼쳐 부동강을 찾아가고 블라디보스까지 와갖고 어떻게 하죠? 남하 정책을 또 펼칩니다. 이 남하 정책을 펼칠 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시대 상황은 1895년도입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죠. 친일파가 다시 내각을 일본이 내각을 장악을 하고 고종과 왕세자는 1896년도 2월달에 어딜 가죠? 러시아의 공간에 들어가는 아간파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장악을 하다 보니 내각을 장악을 하다 보니까 고종하고 전부 이제 아간파천하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은 한반도에 욕심을 내는 러시아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즉 지금 이제 일본이 내각은 장악을 했는데 이 고종이 어디로 갔다고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간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이 남하 정책을 펼치니까 러시아가 이거를 다 먹을 것 같거든요.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북위 39도선 그쵸 대동강변을 분할하는 안을 러시아에 대해 제시를 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제강점기가 하루아침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뭐 그 이전에 1910년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지만 이미 1905년도에 어떻게 되죠? 을사늑약이 만들어지죠.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파천의 고종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일본이 내각을 조선의 내각을 장악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 러시아가 이걸 완전히 다 먹을 것 같아. 걱정이 되니까 러시아인데 갔다가 일본이 그걸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대동강변 북위 39도에 우리 그걸 하자. 여기에 이 부분 러시아 너네가 가져라. 이 밑쪽은 우리가 통치를 하겠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뭐 분할 지배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말고 나누어서 지배하자고 제안하는데 러시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러시아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대동강 이북은 러시아 땅이 된 거고 이 남은 이미 그때부터 이미 일본 땅이 돼갖고 일본의 침략 지배를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야마가타 제안에 러시아와 일본이 점령 지역 중간에 비무장지대를 또 제안하자고 이런 내용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 남하 정책에 의해서 한 번 또 분할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를 러시아가 거절하는 바람에 분할이 되지 않았다. 이 네 번째 또 분할은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이게 참 네 번이나 분할이 우리 대한국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국토 지배에 대해서 또 다른 변수. 러시아가 일본에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일본에 제안을 합니다. 아까는 누가 했다고요? 러시아가 강하고 일본이 내각을 제안을 하고 러시아가 침략 남하하는 거에 우려가 되니까 일본이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일본에 제안을 합니다. 일본이 1886년입니다. 제안했던 내용보다 훨씬 북쪽의 경계로 하여 제안하는데 일본이 거절하여 분할 지배가 실패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러시아가 그 위쪽에다가 이 선대가 바로 나중에 이제 이건데요. 이 제안을 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거절을 하냐면은 일본이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제 일본이 상황이 조금 변화가 많이 되고 일본이 좀 강해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은 이 한반도 전체를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러시아하고 반분해 갖고 나눠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일본이 균세 외교를 펼칩니다. 좀 이따 균세 외교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본이 뭐 균세 외교 러시아하고 영국을 끌어당겨 갖고 러일 전쟁을 펼치고, 러일 전쟁 누가 이기죠? 일본이 이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뭐 힘이 더 강하고 군사력이 강화가 돼 갖고 이긴 게 아니에요.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하고 러시아를, 아니 이제 미국하고 영국을 끌어당겨 갖고 군수물자를 엄청 많이 얻어 갖고 군수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미국, 일본이 3개 나라가 하나가 연합군이 사실은 되고 러시아하고 전쟁해갖고 이긴 게 러일 전쟁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다시 제안을 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다시 대동강 중심으로 해갖고 불안을 하는 일본에 제시하는데, 이때는 아까 영일 동맹을 맺다 보니까 영국의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이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이번엔 거절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웃긴, 우리 대한국토, 여러분 말하는 한반도를 가지고 4번이나 이렇게 분할이, 심유경과 일본의 또 아까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유가타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분할을 하려고 하고, 그 이후에 영국에 의해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나눠 먹는 안을 또 제시해갖고 또 나눠 먹으려고 하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또 한번 나누려고 하고, 이건 한 번은 러시아가 거절하고 한 번은 일본이 거절하고, 이런 4번에 걸쳐서 우리 대한국도 한반도를 분할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는 하나입니다. 이때에 거절한 이유는 서로 간에 욕심을 내갖고 거절을 해갖고 이제 분할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분할하려고 애를 썼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죠? 전 세계의 지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전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미 강대국은 알았고, 청나라나 일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조선을 손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조선을 손에 넣는 것은 세계를 제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1910년도 일제가 조선을 손에 넣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한반도 대한국토라고 하는 건 그 정도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자부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펼쳐나가는데, 그게 바로 21세기에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최초의 조약이 맺어지죠. 그 조약이 언제죠? 1876년에 맺어지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에서 이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인데요. 1865년에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죠. 일본이. 그래서 천황 친정 체제의 메이지 유신, 68년도에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이루어지고 근대 국가가 일본은 되는 거고. 그래서 조선과의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봉건 사회의 이렇게 막부 시대였는데,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천황 체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대 국가가 되니까 조선과 근대 국가로서의 국교를 정상적으로 맺어야 되겠다고 해서 맺은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했죠? 흥선 대원군이 이것 때문에 하야를 하고 세국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제 민씨 친족 정권의 재등장으로 통섭 교섭이 가능했죠. 근데 이 이전에 만약 흥선 대원군이 있었다고 하면은 안 됐죠. 이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민씨 체제가 다시 들어서면서 이제 통섭이 서로 가능해갖고 이제 이런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근대 국가 일본과 조선과의 정상적인 조약은 강화조약이 최초의 조약이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프랑스, 미국과 국교를 같이 해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국 정책에 좀 걸어 잠그는 정책을 좀 많이 펼쳤어요. 일본은 대만 정벌의 소식도 대일 정책의 전환을 촉구를 하고요. 그래서 조약 체결로 조선은 어떻게 개항 정책을 바로 이렇게 펼칩니다. 우리는 이제 문을 열겠다 해갖고 세계 무대로 등장하는 계기가 바로 강화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조약은 상당히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조약 내용을 잘 설명하긴 그렇고요. 일본이 이제 식민주의 침략의 시발점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옛날에 이제 막부 시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황 체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막부 시대에는 각 막부마다 뭐가 있었죠?
각 막부마다 군대가 다 있었어요. 전황체제가 이루어지니까 국가 군대가 있고 막부가 데리고 있던 군대들은 할 일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원래 이제 뭐 할 일이 없어지면 잡생각을 하게 되고 잡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하죠? 이 전복 세력이 혁명이라도 일어나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전황이 어떻게 하나니까 정한론을 펼치는 거예요. 정한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이 군대들이 유휴 인력의 군대들이죠. 우리는 저 대륙을 침략해야 되니까 너네는 칼을 갈고 있어라. 이래갖고 이제 막부가 데리고 있던 군대들을 이제 안정을 이렇게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일 조약이, 조선과 일본 조약이, 아까는 강화 조약이고, 이거는 이제 1894년도에 이제, 조선과 일본 제국이 체결한, 방수 동맹 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효력은 조약 체결부터 청국과 강화 조약이 체결되는 시점까지로 이제 비정합니다. 날짜를 일정한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조약의 정권 대표는 조선 측에서는 애무 대신 김윤식이 나가고 일본 측에서는 특명 정권공사 오토리 게이스케가 나오는데, 이건 내용이 뭐냐니까 조선은 일본과 동맹을 맺게 되어 공식적으로 청나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방수 동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니까 어디까지 비정한다 그랬죠? 청국과 강화 조약을 맺을 때까지 이 조약은 이렇게 유효하다. 이런데 이 조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뭐죠? 청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 뭐가 돼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일 조약은 실질적으로 일본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데 교두보로 만든 조약이 바로 이 청일 전쟁이다. 그래서 한국과 청나라와 외교 관계를 단절을 먼저 시켜 놓는 거예요. 이건 철두철미한 저는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방송에 그렇게 얘기 못하고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이제 나오는데 바로 그게 균세 전략입니다. 제가 이제 자광과 균세 이런 얘기를 조선 책략에 나오는 용어예요. 많이 하죠. 균세라고 하는 건 등거리 외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보면은 일본이 균세 전략을 상당히 잘합니다. 균세 외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치기 위해서 A에 무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B, C, D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A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게 이제 등거리 외교인데, 이 등거리 외교를 일본이 무지무지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측면에는 우리도 이런 거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일본의 균세 전략을 우리 한번 좀 지금부터 살펴봐야 돼요. 이 일본의 균세 전략을 알아야지만이 독도가 어떻게 돼갖고 점령을 당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5년간의 통치를 받는데 제일 먼저 희생물이 뭐죠? 독도예요. 이 독도가 최초의 희생물인데 이게 바로 일본의 균세 전략에 의해서 나타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부시대의 천황시대로 정치 지형이 이동하는데 아까 정한론이 대두가 되는 거죠. 이 정한론을 위해서 일본은 어떻게 하죠? 철저한 외교 전략을 펼친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일제 35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 강점기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희생물이 독도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이 얘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는 뭐예요? 독도 일제 강점기 이전에 이미 벌써 4번에 걸쳐서 우리 한반도 대한국토를 분할을 하려고 시도를 했댔다. 물론 4번 다 실패를 했지만은 워낙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걸 분할을 해갖고 하였다. 그래서 국제질서 인식으로 균세 전략을 실시하는데 이때의 전체적인 어떤 그 동아시아의 질서를 보면은 청나라는 양무 운동을 펼쳤어. 여러분들 이제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은 잘 아는데 양무 운동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과 똑같은 게 양무 운동이에요. 이 양무 운동은 1861년에서 94년까지인데 이게 자강 운동입니다. 자강 운동이 뭐냐니까 개화를 통해서 애국의 문물을 받아들여갖고 신식 군대를 만들고 무기 체제를 신식 무기 체제로 만들어갖고 자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 청나라의 양무 운동입니다. 그 근대화의 서양 문물을 수용을 해갖고 부국
강병을 만드는 이 전략이 청나라의 186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루어졌고, 이 일본은 뭐 깊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하는데 양쪽에 이렇게 양무 운동과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데 이 조선은 뭐 하고 있었죠? 세국 정책을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하고 이렇게 개항을 하고 문부를 교류를 하고 이 개화를 하는 데 있어 갖고 거기에 세계 조류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양쪽은 따라가니까 여기는 힘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일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대정봉환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대정봉환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한번 다음에 대마도를 강의를 한번 할 때 이 대정봉환 얘기를 자세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뭐예요? 대정봉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막부 시대 때는 힘이 약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는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게 한 나라 형태였어요. 그냥 한 막부가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때는 뭐 힘이 별로 없었죠. 문제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죠? 천황체제가 되다 보니까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되는 그 기초가 뭐예요? 바로 대정봉환이에요. 그러니까 67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사 정권인 막부 시대가 675년 만에 봉건 시대를 마감을 하고 천황 시대로 옮겨가는 거를 우리가 대정봉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그 다음에 1868년도에 일어나죠. 뭐 이거는 뭐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황 체제로 되면서 중앙 집권 정치 체제가 되고 군사, 외교, 경제가 막부에서 중앙정제 체제로 옮겨가는 걸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우리는 대마도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판적봉환. 판적이 뭐라 그랬죠? 호적과 지적.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요? 영민과 영토와 거기다 정부가 만들어지면, 주권이 만들어지면 3대 요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영민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게 호적이죠. 영토를 관리하고 관장하는 것은 지적이고, 그러니까 호적과 지적을 판적이라고 하는데 이 판적을 각 막부가 천황한데 이렇게 봉환을 합니다. 그걸 판적봉환이라고 하는데 그 판적봉환을 통해서 이제 이 대정봉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결정이 딱 나갔고 중앙집권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대마도도 이제 판적봉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마도를 이때부터 상실을 하게 되고요. 이때 뭐 이 정한론이 같이 일어나죠. 1873년입니다.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4.25 나카모리 가게에서 이제 이게 주장을 하고 왕정 복구했다는 무사들의 임무를 부여해갖고 너는 칼을 갖고 있어라. 우리는 대륙으로 나가야 되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 크게 쓸 일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라 라고 하니까 안심을 하고, 결국은 뭐 이 막부 쪽에서 때로는 군사들이 군사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정한론을 통해서 잠을 재우게 되지요. 자, 이런 어떤 일본의 그 정세에 의해서 지금 일본이 어떤 규제 전략을 펼치느냐, 이게 지금 대마도가 침탈당하는 원인이지어서부터 나옵니다. 일본의 전략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관계가 어떻죠?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고,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신미양요는 잘 알잖아요. 미국과 조선이 전쟁 한번 했어요. 전쟁 한번 해갖고, 저는 잘 알죠. 제네럴 셔먼호가 대동강 앞에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여기서 통상 교섭하자, 개항해라 이러니까 우리가 포를 막 쏩니다. 쏘니까 어떻게 되죠? 미국이 이상한 나라다 이거 물러갑니다. 물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대원군이 야 이게 우리가 포 쏘니까 우리가 이겼구나. 미국은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된다 해갖고 각 지역마다 뭘 세워요? 척화비를 세웁니다. 기념비예요. 우리가 미국 전쟁 이겼다라고 해갖고 그 자가당착이죠. 이렇게 이렇게 척화비를 세우고 세국 정책을 이렇게 쓰게, 이게 이제 미국과의 최초의 이게 역사의 사실인데, 그 이후에 1882년도에 우리가 1880년도에 어떤 개화의 근대화가 시작했는데 82년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만들어진다. 조선하고 미국하고 수호 통상 조약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조선과 미국과 체결된 최초의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용장이 주선을 하고 일본을 견제할, 그러니까 청나라가 왜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강요 안 하면은 이게 이제 미국하고 조선하고 한패가 돼갖고 일본을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1880년도에 어떻게 돼 김홍집의 조선책략에 나오죠. 조선책략 얘기를 여러분들이 근대화의 기준이 되는 이 책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친중하고 결의하고 연미해라. 이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연미해라라고 하니까 조선은 80년도에 이게 이루어진데 82년도에 이렇게 통상조약을 체결을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통상조약을 체결해갖고 여기는 서로 간에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후 대조선국 군주와 대아메리카 대통령과 아우러 그 인민은 각각 모두가 영원히 화평하고 우호를 다진다. 만약 타방 제약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한 번 통지를 거쳐 반드시 서로를 도와주어 중간에 잘 조정해 두터운 우위와 관심을 보여준다. 조미 통상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대로 돼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배신을 하죠. 누가 배신을 하죠? 미국이 배신을 한다. 우리는 미국과 이 조선, 미국과 대한제국, 미국과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 미국은 우리한테 한 6번 정도의 이 배신을 합니다. 우리 영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경제 군사 그건 다 빼고 우리 영토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한 6번 정도 배신을 하면서 우리가 땅을 뺏기기도 하고 38선이 그어지기도 하고 휴전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 이게 미국의 배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배신이라는 말을 왜 쓰죠? 그러니까 이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 불평등 조약은 빼고, 우리는 영토 강의를 하는 거니까 불평등의 내용은 다 빼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불공평하고 경시당하는 일이 있고 하면 한 번에 통지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중간에 조정해갖고 두터운 우위와 관심을 보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1883년도에 이렇게 체결을 해갖고 5월 19일자로 비주서로 서로 교환을 합니다. 이런 게 체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 바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이건 불평등 조약이고 재판권, 관세, 최애국, 대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 내용을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대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 배신했다 그랬죠. 미국은 그 이후에 일본과 어떻게 하죠? 밀약을 맺습니다. 밀약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살짝 맺었다고 하는 거죠. 미국이 밀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른 내용은 다 이렇게 오픈이 가능한데 영토를 침략하고 이런 데 대해서 서로 막아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본은 침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 일본과 이 침략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갖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05년도에 이게 맺어집니다. 7월 29일 날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가스라 데프트 밀약을 체결하는데, 일본 총리예요. 나중에 일본 총리가 되고요. 데프트는 누구예요? 미국의 사성 장군입니다. 이 복잡한 내용들인데 이 복잡한 내용 다 빼고요. 그냥 뭐냐면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일본이 조선을 점령을 하는데 미국은 눈 감아주고, 대신에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데 일본이 눈 감아준다. 이게 가스라 데프트 밀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이 배신을 하고 밀약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죠? 앞에 아까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서로 지켜주는 걸로 결정을 보고 조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일본하고 여기는 서로 간에 상호 교환을 하는 거, 어떻게? 너네는 이 필리핀 뭐고 그러니까 우리 해양 쪽에 길 열어줄게. 그리고 우리가 대신에 조선을 대한국도를 조선을 먹는데 미국이 눈 감아줘.
그러니까 아까 조미 통상조약에 의해서 눈을 감아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밀약을 바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애교 이게 나중에 일제가 통치하고 1924년도에 이게 오픈이 됐어요.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픈이 됐는데 시어도와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 두 명이 있어요. 시어벨트 루즈벨트 대통령이 문서 연구하다가 이게 발견이 돼갖고 오픈을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필리핀 점령하기 위해서 일본과 이런 밀약을 맺은 적이 있었다라고 해갖고 세상에 이렇게 오픈이 되게 됩니다. 우리 미국이 최초로 우리 역사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된 최초의 역사적인, 그래서 우리는 가스라 데프트 밀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볼까요? 한번.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이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미국이 이 필리핀 통치하고 일본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은 동맹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전에가 일본이 말하는 한일 합방, 우리 병탄이 왜 일어나요?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원래대로 우리 편을 들도록 되는 게 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조미 수호 통상조약.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 1905년도에 가스라 데프트 밀약을 통해 갖고 이런 셋째 항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미국이 인정한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앞에 조선하고 맺었던 조약하고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맺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적 결정을 한다. 한일 병탄은 미국의 개입으로 결정이 된 거다. 가스라 데프트 밀약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이 왜 이렇게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4번에 걸쳐 갖고 아까 하려고 그랬댔죠. 그러니까 영국이 개입을 하고 또 명나라하고 관계, 러시아 관계 4번에 걸쳐서 이 조선을 먹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갖고 이 사람들은 균세 애교, 균세 전략을 펼친 거예요. 조선을 먹기 위해서는 일단은 강대국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필요로 하는 걸 주고 자기가 취할 것을 이렇게 취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데에 협조를 해주고 대신에 우리가 한반도를 침략을 하는데 미국이 눈 감아주는 이 체결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집요한 작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 강대국이 누구예요? 영국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반도가 한일 병탄이 되는데 영국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당시에 해양 세력의 가장 큰 세력이 영국이에요. 대한국에 독자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우선권을 획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1902년도 1차 영일 동맹을 맺고 또 그 후에 2차 영일 동맹을 맺는데 영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자꾸 동방정책, 남하정책을 펼치니까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가장 싫어하는 영국과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동맹을 맺어갖고 러시아가 동진정책을 펼치는 걸 방어하는 목적으로 맺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이권을 분할할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인데 일본의 청일전쟁을 이기게 되죠. 승리한 뒤에 만주는 러시아가 갖게 됩니다. 만주는 러시아가, 대한국토는 일본의 지배를 계획했는데 유럽은 러시아의 동방 진출을 반대하죠. 찬스죠. 자, 무슨 얘기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리품을 챙기죠. 그 일본이 러시아를 누가 차지하게 되니까 러시아는 동방 정책에서 남하 정책을 펼치니까 만주를 러시아가 갖고 대한국토를, 그러니까 한반도를 일본이 차지하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동방정책, 남하정책 하는 걸 반대를 하다 보니까 무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1905년도 8월 12일 날 2차 영일 동맹을 다시 맺습니다. 그래서 1차 동맹을 맺고, 3년 뒤에 2차 동맹을 했는데, 러시아 전쟁 승리 후 만주와 대한국토로부터 아시아 세력을 완전히 추출을 해내는 이런 어떤 형태인데, 문제는 이제 이 영일 2차 동맹도
가스라 데프트 미락하고 똑같은 어떤 형태에 나온다. 즉 1차는 뭐 두고 2차 영일 동맹의 내용을 조금 보면은 영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보장하고, 이게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영국하고 일본하고가 맺은 조약의 동맹인데, 이게 한국에서 일본이 한국에서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보장하고, 대신에 뭐예요? 일본은 영국이 인도 지배 및 국경 지역에서 이익을 옹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가스라 데프트 밀약은 뭐예요? 미국이 필리핀 먹는데 우리가 인정해 줄게. 우리가 한반도 가는 거 인정해 줘. 영일 동맹은 뭐예요? 우리가 한반도 침략하는데 너네가 인정해 줘. 우리는 영국이 인도를 먹는데 인정해 줄게. 이렇게 우리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데 일본은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그네들이 노리는 이익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철두철미한 준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영국, 미국을 일본이 균세 전략에 의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세 번째는 이제 포스모스 조약인데, 이 포스모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강대국이었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가 항상 이제 문제가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일본이 한반도를 먹는데 인정을 해주는데, 항상 러시아가 동방 정책에서 남아 정책을 자꾸 펼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상당히 골칫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모스 조약을 통해서 이것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러시아도.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일본의 이제 군수전에 의해서 미국과 영국이 개입을 해갖고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기게 되면 미국의 중재로 러일 전쟁 종전 협상이 바로 포스모스 조약이에요. 미국에 있는 포스모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는데 1905년 9월 5일 날 그게 5가지 사항으로 합의된 강화회담이에요. 이 포스모스 회담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일본이 승리를 확인해 주면서 그 승리국에 대한 수혜 혜택을 주는 게 이 포스모스 조약이다. 이 조약도 보면은 뭐예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자유처분권을 러시아가 승낙하고, 웃기죠? 이게 누가 배반한 거예요? 이것도 미국이 배반한 거예요. 미국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자유처분권을 러시아가 승낙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 데프트 밀약에 의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필리핀 문 열어주고 한반도 침략하는 건 미국이 인정해 줄게. 우리하고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영일 동맹 맺고, 세 번째 포스모스 조약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해서 야 너네 전쟁 졌으니까 일본이 한반도 침략하는 거 인정해 줘. 그게 포스모스 조약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일 합방이 일본에서 말하는 우리 병탄이 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대신 반미도 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용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미나 친미는 안 돼요. 좀 자주적 결정권을 갖고 우리가 용미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가야지 된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이제 일정 기간 내에 러시아군이 만주에서 철수하고, 뭐 라오뚱 반도 조차권 및 하얼빈에서 여순간의 철도 일본에 양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대신에 여기서 이제 일본이 하나를 실패를 해갖고 오늘까지 골치 아프게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사할인 섬 활약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 섬 일부만 활약을 받아갖고 지금도 일본이 북방섬 4개 섬에 대해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다툼이 바로 이 포스모스 조약에서 활약을 완전히 못 받는 결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대 시어도 루즈벨트의 중재를 해서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작은 어디서 나오죠?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여기는 미국이 우리 지켜주는 걸로 조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은 인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일본과 짝짝꿍이 되고, 미국은 그런 조약을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을 먹기 위해서 또 일본과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제지하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해요?
이 포스모스 조약을 맺고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갖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포스모스 조약의 뭐 내용 조금 더 들여다보면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도 보호 감조치를 승인하고 러시아는 이 중국의 동의 조건으로 러시아 관동주 조차지와 장춘 여순 간의 철도를 일본에 양도하고 뭐 러시아는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인선 남쪽에 일본에 양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일본이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포스모스 회담의 결과로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권을 열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되게 무서운 나라예요. 아주 집요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4차례에 걸쳐서 우리 한반도를 분할하려고 그랬어요. 그 분할에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균세 전략을 쓰는데 미국을 자기 편으로, 영국을 자기 편으로, 강대국인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포스모스 조약을 근거로 해서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대한제국에 강요를 하게 되죠.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 조선이 꼼짝 못했던 거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다 누구 손에 있어요? 일본 손에 있는 거예요. 일본 손에. 그게 외교로 인해서 전쟁도 안 하고 외교를 통해서 일본 손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뭘 해요? 을사늑약을 맺는 거예요. 예, 다 승인을 받았잖아요. 미국으로부터 너네 먹어도 돼, 한반도 먹어도 돼. 영국으로부터 한반도 먹어도 돼. 러시아로부터 한반도 먹어도 돼. 다 해놓고 이게 바로 등거리 외교 균세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놓고 바로 1차적으로 시도하는 게 뭐예요? 을사늑약인 거예요.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뺏기죠? 애교권을 뺏기는 거예요. 애교권을 뺏기고 이놈들이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1909년도에 간도 협약을 통해서 간도를 바로 쳐먹는 이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독도가 이제 옛날에 하는데 그건 이제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거 하는데 일본의 이런 전략을 우리는 잘 알고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독도가 어떻게 침탈당하느냐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시대 상황과 일본이 어떻게 해갖고 이런 어떤 그 정책을 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균세 전략 일지를 보면은 미국하고 제일 먼저 1905년 7월 29일 이게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갖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국이 필리핀 주워 먹는 거를 인정을 해주고 한반도 침탈권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8월 12일 날에 2차 영일 동맹을 통해서 영국이 인도를 치는 거를 인정을 해주고 한반도에 대한 침탈권을 인정을 받고 포스모스 조약을 통해서 이것도 미국이 만드는 거예요. 포스모스 조약을 통해 갖고 러시아가 일본이 한반도에 침탈하는 걸 인정을 러시아부터 받는 거죠. 이렇게 다 받아놓고 7월, 8월, 9월에 만들어 놓고 11월 달에 뭘 해요? 을사늑약을 맺는 거예요. 이 한반도 침탈이라고 하는 을사늑약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 35년 통치했다, 36년 통치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일본은 40년 통치를 했어요. 1905년도서부터 통치를 했습니다. 1905년도부터 45년도까지 했으니까 40년간 통치를 한 거예요. 그 40년 통치를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바로 7월, 8월, 9월에 이 일본이 강대국에 대해서 승인을 다 받고 이 40년 통치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많이 갖는 것만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외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국가 서열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국가 서열할 때 우리 서열 1위가 누구예요? 서열 1위가 다 대통령이죠. 대통령 유고시 누구죠? 우리는 부통령이 없으니 누구예요? 총리입니다. 자, 총리 유고시 누구죠?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내무 이렇게 들어간다. 물론 이제 부총리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별거 하고, 그 외무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대외의 국가의 어떤 힘을 외부에 어떻게 연결을 시교해갖고 이렇게 자국을 지켜내느냐. 그러니까 자강과 외교라고 하는 것은, 자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사력을, 경제력을 키우는 걸 자강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외교에 관련된 거는 뭐죠? 군세 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본은 하루아침에 우리를 이렇게 침략한 게 아니라 일제 40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905년 7월, 8월, 9월 달에 그 당시에 강대국인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포섭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일제 병탄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역사를 아는 겁니다. 알아야지만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